민얼련의 미디어 탈곡기 947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미디어 교육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네, 사무처장 신미입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0년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네, 이제 4일 남았나요? 소름 돋아요.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미디어 탈곡기에선 시민의 눈으로 되돌아본 2020년 언론계 이슈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지면서 좀 우리의 그렇죠.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 일들도 있고요. 하지만 계속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감시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두 눈 부릅뜨고 지켜야 돼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저와 처장님이 총 5개의 주제를 가지고 특히 민언련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저희가 객관적인 수치 조회수라는 걸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언련이 발표한 성명이나 논평, 또 모니터 보고서, 또 미디어 탈곡기를 통해 방영한 주제 이슈 중에 가장 많이 조회한, 또 그리고 뜨겁게 반응한 이슈를 중심으로 5가지를 추려보았죠. 네, 그랬죠. 네. 올 한 해 민언련과 함께한 시민들은 어떤 이슈에 가장 관심이 많았는지 시간 순으로 탑5 지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처장님이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뭐니 해도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이 단연 1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네, 민언련에서 채널A의 검언유착 사건은 저희가 2차례 고발을 했고요. 네.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도 주요 징계 사유로 거론이 됐던 사건이 또 검언유착 사건 수사였습니다. 네, 검찰의 수사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죠. 네,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혹이 짙은 일들이 벌어졌고 민언련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도 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4월 그게 며칠이었죠? 3월 31일 이제 MBC 뉴스데스크 단독 보도를 통해서 처음 사건이 알려졌고 민언련이 관련 논평인가요? 그걸 냈던 게 4월 2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민언련이 이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는 저희가 1차 검찰 고발. 네, 그래서 1차 검찰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발장 접수한 게 저희가 청와대의 국민청원 시작을 했죠. 성명과 입장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 사건은 반드시 규명돼야 된다. 네, 동참을 해주셨죠. 20만 명 당연히 그리고 넘겼고. 20만 명도 저희가 거의 2주 만에 20만 명을 돌파해서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는데요. 이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좀 아쉬운 지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검사장은 불기소 처분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이동재 기자 재판이 남아있죠. 네, 검언 유착이라고 하면은 이제 검찰과 언론의 유착인데 이제 언론은 채널A의 그 당사자인 이동재 지금은 이제 채널A에서 해고가 돼서 전 기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동재 기자는 이제 구속이 돼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요. 공판이 지금 9번째, 10번째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12월 17일에 15차 공판을 했다고 15차. 하네요. 네. 그래서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왜 반쪽 수사냐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검언인데 언론은 기자가 구속이 됐는데 당사자인 검찰 쪽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이 그 당사자로 지목이 됐으나 검찰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그러니까 구속 기소가 안 됐고요. 네, 현재도 검찰에서는 이걸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국민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이번에 이제 윤석열 총장의 징계 과정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가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구하기 위해서 초기에 감찰과 수사도 제대로 빨리 못되게 방해를 했다. 이런 의혹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핵심 증거들이 그 과정에서 확보가 안 되면서 또 구속 기소도 안 됐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쪽인 상황인데, 그리고 채널A 같은 경우도 이게 한 기자의 개인의 어떤 일탈 또는 취재 욕심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지금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사건이 한 기자의 일탈로 또는 개인의 행위로 될 수 없는 건데, 사측 또는 보도본부 안에서의 조직적 개입이나 이런 것들은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수사되지 못했고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쪽의 반쪽 이렇게 지금 결과는 나온 상태에서, 특히나 지금 이 공판이 15번째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재판이 또 재밌습니다. 그래요. 전 잘 네. 몰라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동재 기자는 지속적으로 이제 본인이 보석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 있는데, 도망 안 가니까 풀어달라 일단. 그렇죠. 저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증거 인멸의 우려는 상당히 크죠.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했다는 거는 밝혀진 상태이고, 네. 재밌는 거는 지금 최근에 공판 과정에서 이동재 기자는 자신이 이렇게 취재하는 과정을 그 배혜림 사회부 차장, 네. 그러니까 당시 법조팀장에게 보고를 했다. 그쵸. 보고를 하고 다 취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했는데 그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배혜림 차장은 나는 보고받은 바 없다. 네. 네,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진상조사위 결과 보고서 그 채널A 당시에 그쪽에서 냈던 외부 인사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진상조사위 보고서 냈을 때 내용 보면은 보고했어요. 내용 보면은 그 중에서 뭐 배혜림 차장이라든지 윗선에 보고를 했다라는 정황 같은 게 그 당시 보고서에도 우리가 이제 추측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담겨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채널A의 전 현직, 당시에는 같은 팀에 있었던, 법조팀에 있었던 팀장과 기자가 서로 법조팀장과 법조반장이 서로 상반된 지금 증언을 하고 있고요. 또 재미있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채널A에서 그 자체 진상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자체 진상보고서에는 검찰의 수사 이전에 채널A 안에서 내외부 관계자들이 조사위원을 맡아서 이제 조사를 했던 기록들인데, 그 진상조사 보고서에 대해서 이동재 전 기자가 증거 채택을 못하겠다. 이렇게 좀 반대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증거를 인정 못한다는 이유가 본인이 직접 거기 참여한 게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이동재 기자의 증언과 진술이 반영된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고되지 않은 보고서다 보니까. 이거는 뭐 전문적인 용어로는 뭐 전문 증거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본인이 직접 진술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 진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본인의 주장과 반론이 반영되지 않았고, 이거를 재판에 공식 그 증거 기록으로 채택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또 이렇게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채널A 이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 정말 반쪽의 수사 결과밖에 안 된 상황인데, 재판도 지금 이렇게 그동안의 그 핵심 증거나 진술로 인정됐던 또는 거론됐던 것조차도 이동재 전 기자가 부인을 하거나 지금에 와서는 또 말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서, 과연 이 사건이 재판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내용들이 재판 과정에서라도 명백히 좀 드러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과는 달리, 재판도 지금 이게 산으로 가는 건지, 네,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뭐 지금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은 이제 의혹일 당시는 3월 30일이 이제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처음 밝혀졌는데, 지금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네,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을 거는, 네네. MBC에 그 최초 제보를 한 제보자와 MBC가 이 채널A의 취재를 하기 전부터 합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통화한 하셨던데. 기록이 있다. MBC 측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 제보자가 이번에 그 지난 3월에 검언유착 사건을 취재했던 보도국하고 한 게 아니라 PD PD 수첩하고 이른바 검사와 재수
이 주제로 그 관련한 취재로 통화한 건데 그게 생략이 된 채 마치 이게 사전에 어떤 지금 채널A나 또는 이동재 전 기자 측에서는 자기는 함정에 빠졌다. 네. 제보자와 MBC가 자기를 함정 취재에 빠뜨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 마냥 뭔가 사전에 뭐가 있었든 이렇게 잘못 보도한 게 이제 SBS 보도를 통해서 그게 나갔죠. 그래서 MBC에서 강하게 반발을 해서 SBS에서 나중에 일부 정정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이 사건은 당시에 그 MBC가 채널A를 취재하기 전에 제보자와 사전에 이렇게 뭐 통화를 하거나 미리 연락한 것은 네. 없다. 이것이 이제 현재까지 밝혀진 팩트입니다. 그래도 이제 2021년에도 재판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민원련이 또 이제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야죠.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요. 네. 지금 이 재판 과정은 저희가 민원연에서 매번 분석을 하지는 못하는데 저희가 이걸 좀 한번 제대로 분석해보는 그런 기회가 꼭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계기로 뭐 이전부터 법조기자단 카르텔 문제를 지적하고 법조기자단이 해체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있었는데 그 분노가 좀 더 들끓었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아직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동재 채널A 전 채널A 기자의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2021년에는 어떻게 사건이 풀려나가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올 한 해 이제 국민들을 분노케 한 가짜뉴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가짜뉴스는 근데 오랜만에 있었던 거 매번 있는데 네. 올해 또 국민들을 분노케 한 가짜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 게 뭐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선 정의연 오보 사태가 있었죠. 뭐 이용수 인권운동가 기자회견 이후로 언론들이 하나만 걸려라 식으로 정말 지금은 다 허위 보도였던 사실이 드러났던 뭐 하룻밤에 맥주집에서 3,300만 원을 썼다라든지 혹은 BTS 그 방탄소년단 팬들이 보내준 패딩을 할머니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라든지 좀 그런 허위 보도를 언론들이 하나만 맞아라 식으로 이제 문매에 때리기식 보도도 있었고요. 또 조선일보 기획 시리즈 권력이 된 시민단체에서 우리 민원련을 잡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나왔던 내용이 뭐 민원련이 JTBC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다라든지 진보 성향 매체는 배제한 채 보수 성향 매체만 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너무나 명백한 허위였기 때문에 이제 민원련이 문제를 제기해서 조선일보가 바로 접습니다를 쓰긴 했습니다. 쓰긴 했는데 또 거기서도 왜곡을 했었죠. 거기에서도 이제 민원련의 뭐 사업 명칭을 왜곡한다든지 혹은 여전히 뭐 JTBC는 단 한 건도 하고 있지 않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변명을 해서 민원련이 조선일보에 바로잡습니다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올 한 해 가짜뉴스들 중에서도 관련 민원련 모니터 보고서 조회수가 가장 높은 게 있었는데 차장님 뭔지 아세요? 어떤 거죠? 그 조회수가 15,390건을 달성한 게 있었는데 바로 코로나19 시국에 뭐 여기까지만 듣고 어떻게 하세요? 그 초기에. 네, 초기에 코로나 관련해서 부정확하고 그런 보도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중에서 무엇이었냐면 부적합한 마스크를 한국에 보낸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언론의 오보들이 없지 않아 꽤 있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특히 지난 3월 5일 머니투데이의 오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기사는 무려 극우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에서 떠돌던 허위 조작 정보를 근거로 한 기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짜뉴스 이러면 사실 이제 제일 큰 게 허위 조작 정보. 네. 그 다음에 아주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왜곡 보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허위 조작 정보 같은 경우 분류되는 정말 명백하게 이거는 허위인 그런 뉴스들이 대부분 기본
언론사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취재의 기본인데 그 네. 기본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들이 가장 많았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의연 사태라든지 또는 시민단체나 시민운동을 일방적으로 폄하하고 공격하고 정쟁화하는 보도들은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네. 왜곡, 편파 보도에서 비롯됐다. 근데 이 언론의 못된 버릇이 올해는 유독 더 특히나 이런 코로나 전국에서도 이 모든 또는 부동산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나쁜 보도들이 계속 지적이 됐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쟁화하면서 국민들은 이제 이런 보도를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이제 통칭을 하는데요. 사실 이게 가짜 뉴스 이런 말을 언론이 이렇게 지금 수년째 듣고 있는데 가짜뉴스 기레기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좀 부끄러워서라도 좀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지 못하는 지점을 지금 문제적으로 이제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조회수가 유달리 1만 5천 건 정도가 됐던 기사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자면 이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네. 이게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하는데요. 2020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당시에 이제 코로나19가 중국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문제가 되던 시기였는데 그때 중국 웨이하이시로 인천시에서 마스크 2만 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3월 초에 중국 웨이하이시가 그때 너무 고마웠다라고 하면서 인천에 20만 장 마스크를 보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인천이 보내준 마스크 잘 썼다. 뭐 10배로 되갚다. 마스크 고마웠어요. 이런 제목으로 굉장히 훈훈한 기사가 나와서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3월 5일에 머니투데이에서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단독 기사가 나갔어요. 뭐였냐면 우린 KF94 보냈는데 중국이 준 마스크는 부적합 판정. 근데 이게 내용을 보면은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알겠지만 중국 웨이하이시에서 담례로 보내줬던 마스크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마스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사가 나오자마자 이제 일파만파 퍼지고 특히나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극우 세력이 밀고 있는 그 친중 프레임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사 명백한 오보였어요. 5일에 그 기사가 나오고 곧바로 인천시에서 반박하는 보도 자료를 냈는데 당시에 박남춘 인천시장이죠. 마스크 수령 직후에 유해성 검사를 실시했고 모두 적합 판단을 받았다. 그리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그 다음날 박남춘 인천시장이 출연을 해서 기사에 언급된 불합격 마스크는 웨이하이시로부터 받은 마스크하고 전혀 다른 마스크. 불합격 마스크는 뭐 당시 그 입체 방호 마스크 있잖아요. 그 동그란 거. 그거였는데 이번에 전달된 마스크는 일회용 일반 마스크였다라면서 딱 잘라 선을 그었는데요. 머니투데이가 이제 논란이 이니까 처음에는 기사 제목을 수정했었어요. 부적합이라는 단어를 없앴다가 이제 민원련이 모니터 보고서도 내고 좀 논란이 커지니까 이후에 기사를 아예 삭제하고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사과를 하긴 했었는데 그 당시에 머니투데이가 이제 왜 이런 기사를 냈었나 하고 민원련에서 이제 추적을 해본 거예요. 이런 기사가 왜 나왔나 했더니 일간베스트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일간베스트, FM코리아 등에서 이런 근거를 기반으로 한 글들이 있었는데 머니투데이가 기사를 쓰기 전에요. 그때 나왔던 그 근거가 뭐였냐면은 인터넷에 이번 마스크를 보낸 제조업체인 지아지바오를 검색하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온다. 그리고 중국 시장감독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근데 머니투데이도 똑같이 이 근거 두 개를 내세웠던 거죠. 그래서 해당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적이 있더라도 인천에 보낸 마스크가 부적합한 것은 아니었는데 솔직히 이거는 저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인천시에 한 번만 확인 전화를 했더라면 인천시 한 번만 확인 전화를 해서 마스크가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하고 그 마스크가 잘못됐다라는 내용들이 인터넷에 있던데 사실입니까? 확인 전화만 머니투데이가 한 번 했더라면 이런 오보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확인만 했어도 이런 보도들을 막을 수 있는데 네, 왜 이렇게 계속 이런 게 행위가 계속되냐, 행태가 계속되냐. 네. 기자나 언론사들이 그거 모를 리 없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이제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서라도 이런 거를 좀 더 줄여보자. 네, 그런데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이게 또 언론 취재 자유라든지 네. 예, 또는 크게 실익이 없다. 현재 네. 관련한 법으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또 이런 것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는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까 그 머니투데이가 사과를 했다 하지만 정말 사과 아닌 사과, 지나가는 사과, 사람들이 그런 보도가 있었는지도 기억 못하는 사과 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회에서 오보를 내면 같은 자리에 같은 크기로 그렇게 전 예, 괜찮다고 예. 봅니다. 예, 오보냈던 그 기사와 같은 자리에 같은 크기로 정정 또는 사과문을 실어라. 이거를 법안으로 추진하자. 오. 법안을 만들자. 이런 이제 또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언론 뭐 표현의 자유, 언론 취재 자유 이런 거 지금 위축할 우려가 있다만 이런다면 오보를 낸 거에 대해서 같은 크기로 그러니까요. 정정 실어줘라. 네네.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냈던 오보들의 상당수가 일면, 이른바 톱 기사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볼만 하겠는데요. 네. 그래, 저는 기자나 언론사들이 몰라서 이렇게 기본적인 확인 취재, 뭐 사실 확인 이렇게 안 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들이 그 가지고 있는 책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는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기자나 언론사가 그 사실 확인에 대해서 또는 좀 충실한 취재에 대해서 책임을 좀 강제하려면 바로잡습니다, 사과합니다, 정정합니다를 오보만큼 내게 하는 거. 그것도 한번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네, 저희가 적극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개선이 심각하다. 되고 있지 않다라는 네.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당시에 이제 민원련 모니터 보고서 제가 얘기했던 그 코로나19 마스크 관련해서 뭐라고 제가 보고서에서 봤냐면 그 기사가 나오고 포털 다음이랑 네이버를 보니까 댓글이 각 1362개랑 4578개가 달렸대요. 근데 댓글들을 보면은 지상 최고 호구의 나라로 만들어주신 분이 계셔서 너무 자랑스러움. 이게 중국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이겠지. 어려울 때 호구가 진짜 호구다. 이게 이런 댓글들을 보고 있으면 아무리 기사를 뭐 수정하고 삭제하고 했더라도 이미 잘못된 정보를 접한 여론의 기억에 각인되는 거는 잘못된 그 가짜 뉴스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많은 시민분들이 우리 민원련 모니터 해당 모니터 보고서를 좀 보시고 또 이렇게 분노를 하지 않았나. 올해 최악의 가짜 뉴스 중에 하나이지 않았나. 전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럼 세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뭐예요? 오늘 방송은 재미있게 보셨나요? 2020년 시민의 눈으로 되돌아본 언론 이슈. 우리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오늘 하루로는 다 끝낼 수가 없어 화요일에도 이어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화요일에는 과연 어떤 언론계 이슈를 이야기 나눌지 그날도 관심 갖고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녁 6시에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니 많이들 놀러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만나요. 다들 안녕.